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안 하시네. 원래 H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들어도 이 부분이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전 이한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이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뭔가 이 스튜디오가 상당히 정돈된 분위기예요. 지금. 아유, 저희도 지금 방송 12회차인데요. 처음으로 정시에 방송이 시작됐어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랑 친하신 분인데 뭐. 아무튼 어제가 개천절이었어요. 네. 개천절인데 바로 다음날 오전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스케줄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총괄님 개천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좀 쉬었죠. 아, 쉬셨어요? 네, 한 2주 동안 안 쉬다가 드디어 좀 쉬었네요. 네, 아주 비욘드 스타트업 총괄을 하고 계셔가지고 요새 일이 참 많네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행복해요. 저는 스타트업들하고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저희가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7개 회사를 보육하고 있는데 성과들도 이제 조금씩 다 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가인님께서 지난주에 와서 해주셨던 강의도 비욘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프로그램에 일한 거죠. 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뉴.죠. 뉴 세일즈 영어로 하면 방금 찾아봤습니다 제가. 뉴도의 이가희 대표님인데요. 뭐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거나 워낙 이제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뭐 거의 한국을 대표하는 북튜버가 되셨죠. 북튜버. 네. 그게 원래 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말이에요? 네, 원래도 유튜브에 북튜버라고 찾으면은 아. 좀 해외에는 있었고 아, 그 그래요? 당시 국내에는 없었어요. 네, 한 2년 정도 전쯤에 책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한국의 출판사의 마케팅 팀들이 그냥 가인님 찾으려고 그냥 네, 진짜 너무 파워풀한 그런 수단인 것 같아요. 그 책 뭐라 그러죠? 홍보하고 네. 소개하고 그러는데 너무 파워풀한 수단인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이제 영상으로 많이 소비를 먼저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가인님이 그 이제 북튜버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패션 그렇죠? 네. 그 가까운 미래의 키워드를 큐레이션하는 미디어 채널이죠. 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영상이나 책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북튜버를 넘어 키워드 큐레이터를 꿈꾸다 뉴도의 이가희 대표라고 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멋있나요? 네. 네. 자기가 해놓고 박수를 치죠. 오히려 자기 만족받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저 항상 네. 네, 네. 저도 네. 사실 저는 네. 이제 유튜버 아니면은 뭐 북튜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희는 사실 미디어 스타트업이고 네 그런 이제 지식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잘 모르시고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할 때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확하게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제가 나름 가인님을 한 2년째 같은 사무실 쪽 상암동에서 뵙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참 이렇게 복장도 그렇고 멋있으시네요. 아 그러게요. 저희 맨날 운동화에 맞습니다. 청바지. 네 그러고 뵙다가 네. 자, 우리 가인님 저희 방송은 나름 그래도 인문학적 성찰을 지향하는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패션이나 뭐 북튜버에 대한 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가인님의 성장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네. 이제 상업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코너 이름이 키워드 오브 이가이스 라이프입니다. 네.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신설된 거군요. 네, 신사를 드렸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인님의 학창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가인님이 이제 서강대학교 중국문학과에 네. 재학 중이셨습니다. 아, 중국어도 잘하시겠네요. 잘은 못하고요. 아, 네. 네. 맛있는 거 시킬 정도. 그럼 주문을 잘할 정도. 그 정도면 됐죠. 그 정도면 됐죠. 그때 벌써 창업가의 DNA가 있으셨대요. 음료도 막 만들어서 파시고 아, 휴학했을 때는 또 선물 큐레이션 쇼핑몰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런 것도 하셔가지고 1년 반 동안 운영도 하시고 네. 약간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을 꿈꿨던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막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지에다가 막 사업 계획서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정말요? 네, 우와.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도 바로 창업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아, 근데 그때는 창업이 요즘처럼 막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없었고 맞습니다. 붐도 아니었어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말 뻥튀기를 나가서 판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불꽃축제 여의도에서 하면은 돗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판다든지 그런 식의. 네, 약간 좀 더 이제 몸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때도 이제 휴학을 하고 한번 진짜 사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휴학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저 선물 쇼핑몰 해요 이러면은 그 선물이 네. 뭐 이런 뭐 프레젠트인지 아니면 그 미리 그 사는 선물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큐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지만 네. 그때는 저희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이런 선물을 추천하고 스토리를 제안하는 그런 쇼핑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이서 같이 창업을 했는데 뭐 남대문 뛰어다니면서 물건 띄워다가 와. 맨날 지식인에서 이쪽 아이디로 묻고 이쪽 아이디로 답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맨날 포장해가지고 나가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막 VC 분들이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걸 다시 한다면 투자하겠다 라고 할 만큼 좀 시대를 빨리 앞서가지 않았나. 네. 네, 그런 근데 생각이 그게 들어요. 선물이 책으로만 바뀌었지, 뭐 키워드라는만 바뀌었지, 기본적으로 큐레이팅을 하신다든지, 네. 스토리텔링을 녹인다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도 약간 이제 그런 맞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어떠세요? 그 컨텐츠가 계속 있었네요.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저희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시죠? 많이 난다 그래야죠, 저희가. 많이 나시죠? 많이 나시죠. 여기서 말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쉬웠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 좀 되게 일차적인 상품들을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거기에 컨텐츠라는 뭔가 좀 무형의 가치를 더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되게 신선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생각을 하면 지금도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네. 진짜 그때만 해도 큐레이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할 때잖아요. 없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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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시대를 좀 앞서가시는 게. 그래서 그걸 좀만 아니면 더 그때부터 꾸준히 했거나 네. 나중에 했으면 VC들은 거죠. 책 이런 거보다는 선물을 좋아하죠. 네, 아무래도 네. 단가가 일단 그렇죠. 선물은 높아지고 네. 근데 그게 다양한 어디 안 기준이 가잖아요. 있으니까. 그 대표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시다가 우리 이가희 대표님께서 이제 대기업에 약간 오래 계시지는 않으셨죠? 네, 한 그래서 3년 반 정도 한국의 됐어요. 그 전통적인 통신사죠. KT에서. 네네. 네, 그때 대기업 재직 시절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창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그 장사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창업이라는 게.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그 온라인 선물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포털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신만이, 야후, 맞아요. 라이코스 막 이런 포털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IT 사업을 해야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먼저 IT 업계에 가서 경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포털이나 통신이나 SI 쪽에 저는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러다 통신사를 네,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가서는 막상 계속 홈팔이를 했던 것 같아요. 홈팔이. 네. 네, 저 온라인 커머스 팀에 있었고 그때 이제 뭐 애플 그 예약 가입할 때 아이폰 가입하는 그런 사이트 관리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뭐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오늘 재미있고 많이 배웠지만 네. 좀 더 이제 B2C로 내가 이 유저들이랑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계속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미 몇 개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돈 회사에서 벌어서 뭐 앱 하나 개발하고 망하고 네 그런 네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B2C로 내가 유저들한테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만들다가 앱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다가 이게 나와서 내가 풀타임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3년 반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야,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근데 원래 원래 네네. 창업 때문에 또 통신사에 들어가신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입사할 때 저는 원래 3년만 다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3년을 다녔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1년을 더 다녀서 이제 한 또 1년,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만들고 회사를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여러 가지 네. 이유가 네. 있었죠. 네. 근데 진짜 되게 좀 갈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 상품이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비차별적인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뭔가 다른 가치를 얹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사실 전화라는 그 터미널 자체는 되게 비차별적이잖아요. 누가 팔든지 같은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쉽지 않잖아요. 회사 네. 안에 있으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갈증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회사 안에서도 제가 좀 더 그런 B2C 서비스를 했으면 회사를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그때의 마음은 사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그런, OTT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크게 일단 인프라는 있지만 그 위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 회사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제 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하는 북튜버신데 뭐 통신사 저도 뭐 욕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네, 뭐 보시고 계시다면 네, 네, 네. 제가 사랑했습니다 회사를. 그래서 우리 가희님이 나오셔서 이제 정말 풀타임 엔터프리너로서 네. 창업한 회사 이름이 원센텐스였죠. 회사 이름은 함이었어요. 함. 네네. 함. 왜냐면 제가 직전에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했던 서비스가 모바일 청첩장 네. 서비스였고, 네, 그 서비스 이름이 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함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었고, 그리고 상자. 그래서 무엇이 여기가 네. 나올지 모르는 그리고 또 함께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 처음 서비스명을 사명으로 하고 네. 원센텐스라는 서비스를 네, 개발을 하게 됐죠. 네. 원센텐스는 이제 그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네. 공유할 수 있는 네네. 일종의 버티컬 SNS 서비스. 정확히는 그 유틸리티였어요. 유틸리티. 사실은 유틸리티를 더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에버노트나 뭐 그런. 근데 에버노트는 사실 그냥 메모장, 윈도우로 치면은 정말 메모장이잖아요. 네네. 내가 원하는 그 컨텐츠의 그 속성에 따라서 뭐 자동으로 메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착착 아카이빙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때의 생각은 기업에서는 뭐 ERP 뭐 이런 셉이나 이런 거를 써서 자산처럼 네.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개인의 데이터 영역은 아직 좀 더 가치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개인의 데이터를 잘 아카이브할 수 있는 유틸리티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나가자. 라는 생각이었고, 이제 첫 번째 원센텐스는 내가 읽었던 책,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영화, 드라마, 대사, 그리고 노래 가사, 네. 이런 것들을 좋았던 구절을 기록을 함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컬렉션을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서비스였어요. 처음에는. 좋네요. 네. 뭔가 에버노트보다 좀 더 감성적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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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틸리티인데 약간 감성이 녹아있는. 네. 당시에 막 그런 NLP가 좀 있었으면 되게 재밌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들어요. 그 NLP가 뭐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런 시도도 좀 와우.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R&D나 이런 쪽으로 네.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뭘 했었냐면 NLP. 이제 감정을 그 안에서 감정을 자동 분류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네, 이게 뭐 사랑에 관한 네. 말인지 뭐 슬픔에 관한 말인지. 근데 이게 책 속의 대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슬픔을 말할 때 슬픔에 관한 단어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특히나 문학적인 표현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분류가 유의미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맥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축적을 했으면 그 자체로도 되게 되게 재밌는 뭔가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유틸리티 서비스나 말씀해주신 그런 거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 이제 뭔가 의미가 있어지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이런 앱 서비스들은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내기 트래픽을 가져오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유틸리티는 뭐 큰 미국 같은 시장에서도 어려워하는 맞습니다. 서비스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이제 극단에 있긴 한데 네. 더 어려웠던 거는 사실은 저희가 책을 정말 많이 읽는 분들이 문장도 많이 넣고 책도 많이 넣어서 데이터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의 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 수 있는 유의미한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까요? 네. 네. 그래 그게 어떤 뭐 도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가인님이 이 서비스를 좀 인기를 끌기 위해서 네. 스스로가 마케터가 되신다. 그쵸?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시게 되죠. 네네네. 그 전에도 근데 카드 뉴스도 했었고 저희 팟캐스트도 했었고 왜냐면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의 헤비 유저라고 그러니까 타겟 유저인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저 막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를 불러다 네. 팟캐스트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그때 페이스북 라이브가 처음 한국에 도입됐을 때 네. 그냥 테스트 삼아서 네, 켜고 했던 것이 반응이 좋아서 네. 네 계속 하게 되었어요. 참 운이 좋으셨던 게 마침 그때 페이스북이 이제 알고리즘을 바꿔가지고 라이브 방송 컨텐츠에 되게 많이 노출시켜줄 타이밍이셨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기본적인 카드 뉴스나 이런 포스팅 형태는 좀 많이 죽어가는 그 영상의 힘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에 가인님께서 그걸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 저는 새로운 뭐 서비스에서 뭐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뭐 IGTV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다 써보는 편이에요. 테스트를 네. 다 해보고. 네네. 근데 그게 그냥 뭐 의도했거나 뭐 예상한 것과는 정말 달리 네. 어느 순간 이게 딱 맞아서 네, 반응이 오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책 읽지라님의 시작되는 이 참 재밌어요.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책 읽지라라는 브랜드 명을 정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냥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책벌레라는 페이스북에 30만 되는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름이 필요했는데 제 별명이 오랜 시간 찌라였어요. 근데 이제 네. 중문과여서 중국어 이름이 찌아시였고 학교 다닐 때 늘 친구들이 찌라시 뭐 찌라 이렇게 하다가 되게 이제 늘 찌라로 불렸거든요.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을 중국어로 그냥 읽으면 찌아시여서 이제 찌라시가 됐어요. 네. 그렇구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의 출판사 마케팅 팀이 한 명, 두 명씩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는 사실 원 센텐스로도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광고를 붙여보려고. 그때는 그냥 반응이 차가웠는데 네. 먼저 연락을 주셔서 광고하는데 얼마예요? 라고 연락을 주시니까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는데 네, 약간 이제 이렇게 의외의 그런 니즈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도 좀 봤는데 찌라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는 좀 무서운 호러 책 읽어주실 때 있죠. 반응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네. 밤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뭔가 무서우면서 재밌더라고요. 되게 톤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톤이 약간 무서운 거 말씀해 얘기해 주시니까 네. 약간 네. 조근조근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가인님이 그냥 단순한 북튜버셨으면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북튜버로 성공하신 그런 스토리를 담는 자리라고 하는 또 가인님 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잡으셨잖아요. 이제 키워드 큐레이터라고 해서 패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도전을 네. 시작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패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 대학교 때 창업하셨던 이런 쇼핑몰이랑 되게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패션 이야기를 조금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책 읽지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신간을 알리고 싶은 출판사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책을 재밌게 소개하는 그런 것이 사실 이제 산업적으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책을 고르고 최종 선정해서 하기까지도 필터링을 거치지만 이 영상을 열심히 책도 좋았고 영상도 열심히 만들었지만 사실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네. 별로 관심을 못 받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음. 어떤 영상 하나하나로 그러니까 제품을 소개하고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기에 하나의 영상이 충분하게 영향력이 클 수 있을까라는 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2년 동안 한 600편 정도의 네, 그 영상을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가 두 가지로 보는데 정량적으로 이게 도달이나 뭐 조회가 얼마나 됐느냐를 보고 그리고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나 저희랑 있었느냐라는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이 두 가지가 다 높았던 뭐 영역에 대해서도 보고 뭐 이 정성적으로 우리 팬들이 더 보고 있는 영상이 뭔지 네. 혹은 더 멀리 가는 영상이 뭔지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보였어요. 아, 그래서 작년에 뭐 봤던 것 중에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 인간관계, 심리 이런 컨텐츠에 영상으로서 굉장히 반응한다라는 것들이 보였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 단위로 좀 더 리드하면 그러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익지라가 뭔가 무한도전처럼 네. 매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중요한 거였다면 이 그 해시오는 사실 기획 단계부터 나영석 PD의 알쓸신잡이나 뭐 윤식당, 강식당 이런 프로그램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가보자. 네, 그렇게 기획이 됐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한 20편 정도의 시리즈 기획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있지만 잘 되는 영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 잘 되는 영상, 이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리스크도 분산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20편의 이야기를 쭉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조회했고 뭐 유의미하게 30초 이상 봤다면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으니 이제 좀 더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모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영상 컨텐츠는 앞으로 시리즈로 갔을 때 더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유,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키워드라는 거를 잡아가는 과정이 되게 데이터 드리븐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이런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일지라의 컨텐츠들은 이런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잘 뽑아낼 수 있는 일종의 프론트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필터링된 키워드를 조금 더 프로젝트 단위로 해시원해서 네. 가는. 그게 우울증.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시온 이름을 할 때도 해시태그의 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의 하나의 방점을 찍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체익질화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체익질화는 동시에 이 해시온의 레이더 역할을 해줄 맞습니다.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컨셉이네요. 네, 네. 우리 총괄님 어떠세요? 이런 해시온으로 진화하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컨텐츠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보시는 거를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그게 컨텐츠를 많이 쌓아놓고 그거를 XY 축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그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정성적인 작업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쌓여서 나온 거겠죠. 어쨌든 거기서 정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온 거를 정량적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측정하지 않았던 걸 사실 측정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되게 많은 스킬을 축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너무 되게 놀랬어요. 놀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텐츠 하나별로이 아니라 여러 개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어쨌든 각각의 리스크는 걸릴 수가 있으나 그래도 그게 모여졌을 때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으로 간다는 접근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인상적인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네. 근데 저는 네. 그 원래 이 키워드 큐레이팅이라는 게 뭐 이름이 좀 어려서 그렇지 옛날부터 이 출판사에 있는 그 저 마케팅 팀이라든지 프로듀서들 전부 다 늘 고민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이런 걸 되게 직관에 의존해서 뭐 소확행이 요새 키워드면 뭐 소확행으로 가자. 그럼 소확행에 관련된 책들은 20-30권 나오고 네. 뭐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출판사들 책들 보면 뭐 자기 개발 서적도 그렇고요. 키워드만 하나 딱 터지면 그냥 책이 한 20-30개가 풀리는데 이런 게 약간 지금 가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지라 같은 이런 영상 콘텐츠가 레이더가 돼서 좀 이렇게 탁 프로젝트 단위로 척척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책 서점에 가면 항상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책들이 다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시온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출판사분들께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출판 브랜드를 기억하고 있는 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 브랜드의 팔로우십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출판사 대표라면 내년 2019년에 올 키워드 서너 개 정도를 가지고 이 서너 개에 대한 책을 찾아서 꾸준히 낼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소확행에 대해서 한다, 뭐 휘게 라이프에 대해서 뭐 유행한다 그러면 한 책이 터지면 사실은 그냥 우르르 나오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들도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타겟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20-30대 여성. 다죠 다. 네네네. 다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팬들이 모이면 사실 이제 다음 시리즈들이 나왔을 때 구매 전환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뭐 트래킹하기도 더 용이하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출판사는 명상이나 마음 문제에 맞아요. 네, 꾸준히 다룰 거야라고 하는 그런 지속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막 책이 큰 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10권씩도 나오는데 막 다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그런 팔로우십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해시온을 하게 됐는데 제가 또 요즘 느끼는 거는 그런 출판 브랜드가 또 굉장히 많이 고도화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기획돼가지고 만들어지는 좀 장기 기획을 가지고 하는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뭐 처음 스타트업을 하면 내가 이 시장을 혁신할 거야. 뭐 이 시장은 되게 보수적이어서 네. 움직이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요. 네. 다 같이 똑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게 내가 제일 역량이 있을까? 내가 한 발 더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저는 프론트에서 그런 좀 영상 컨텐츠가 요새 뭐 소셜미디어의 대세니까 그게 하나의 레이더가 돼서 이렇게 그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리마케팅을 위한 근거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키워드를 뽑아내는 이 데이터 분석하는 요거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되게 좋아요.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걸려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 유더색 이가희 대표님께서 해시온으로 첫 번째 키워드로 뽑힌 우울증에 관련된 클라우드 펀딩을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세요. 지금. 이제 네. 한 열흘 정도 네.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를 목표하는데 얼마를 모으셨습니까? 우선 500만 원을 목표했고 그래요? 지금 아마 한 900만 원 정도의 와우. 달성을 네. 그걸 안 나오셔도 되는데 왜 나오시나요? 1000만 원을 찍어보고자. 찍어보고자. 네네. 네. 그럼 우리 간단히 우리 그 해시온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 네. 지금 간단히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는 책 읽지라를 넘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시온이라는 서브 채널을 열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우울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책을 소개하면서 우울, 불안, 심리, 인간관계 이런 주제를 다룬 책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내가 우울증일까?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나약해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또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더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저희는 나 지금 괜찮지 않다고 좀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하자는 의미로 프로젝트명을 I'm Not Fine 이라고 짓고 지난 4월부터 영상 취재를 쭉 시작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우울증일까 고민하는 분들, 또 우울증을 오래 겪으신 분들, 또 우울증으로부터 나오신 분들, 또는 병원 선생님, 그리고 심리상담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보험 설계사, 인사 담당자 등등.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우울증에 관한 궁금증을 탈탈 털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는 현재 해시온 채널에서 연재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것을 책으로도 엮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크라우드 펀딩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쓴 I'm Not Fine 책도 있고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든 우울증 저널링 다이어리도 들어있습니다.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충만한 힐링 경험을 주고 개인 상담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집단 상담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마련한 집단 상담의 기회를 통해 좀 더 나를 찾아가고 내 문제를 좀 더 다뤄나가는 그러한 충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우울증일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책을 하고 힘들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저희의 의식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저는 정말 이 I'm Not Fine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울증을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뜯어보면서 좀 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충만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께도 조금이라도 다 닿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I'm Not Fine의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멋있다. 와우, I'm Not Fine. 책을 쓰셨군요, 아이님. 근데 이제 저자가 되셨군요, 드디어.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너무 이 일이 아닌가요? 네, 지금 루포 형식이어서 사실 취재 기반으로 쓰긴 했는데, 그래요? 네, 그래도 글을 쓴다는 게 좀 네.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죠,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란 특정 주제가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제 느낌 그냥 판단을 그냥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검증도 많이 거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해시온의 첫 번째 I'm Not Fine 프로젝트가 네. 스토리 펀딩 지금 진행 네, 중이니까요. 카카오 스토리 펀딩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펀딩. 네. 그 URL도 저희 디스크립션 박스에 넣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네.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조금 우리 가희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뎁스 더 들어가는 약간 좀 100분 토론 같은 방송. 꼭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제 미래의 키워드를 큐레이션하고자 하는 그 해시온의 이제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책일지라에서 얻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제2의 I'm Not Fine, 제3의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가희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뉴덧의 어떤 그 모양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사실 책이라는 것에 발을 붙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시장이고. 네. 근데 확실히 책이라는 것의 소비는 굉장히 많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꼭 책이라는 포맷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식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 컨텐츠를 다루고 그게 현재는 영상이라는 건 맞지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지식 컨텐츠를 소비해 나갈 방식을 우리가 먼저 선행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네. 그 오프라인 연동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지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 회사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랬을 때 뭐 사실 진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은 실물, 책과 같은 실물이거나 혹은 오프라인인 것 같아요. 네, 거기 네. 가서 이제 뭐 돈을 쓰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점은 물론 뭐 딩고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뭐 넓은 그러니까 미디어처럼
이제 넓게 가는 데도 있지만 사실 스타트업으로서 콘텐츠를 접근할 때는 굉장히 작게 니치하게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이 팬들이 얼마나 이 콘텐츠를 사랑하고 여기서 어떤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것까지 뭐 기꺼이 지불 의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10,000명을 데리고 있는 몇 명의 팬이 있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 두 가지 관점을 컨텐츠업을 하면서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측면에서 우리 찌라님, 책 읽지라님께서 늘 많이 얘기해 주시는 열정의 기름 붓기. 네. 예, 이 친구들은 이걸 약간 자기 개발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온오프 커뮤니티 형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해서 해시온은 어떻게 비전이 다를 걸까요? 네. 해시온이 또 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익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책익질하는 B2B 모델이었다면 네. 결국은 우리 유저가 우리한테 뭔가 지불 의향이 있어야 확장성이 있고 뭐 오래도록 좋은 브랜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유저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예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광고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기꺼이 구매하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시오는 아예 처음부터 사실 콘텐츠 스타트업이 많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네이티브 애들을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아예 이 I'm not fine을 할 때도 맨 끝에 책으로 구매 전환이 되거나 혹은 저희 집단 상담을 붙였거든요. 8주 프로그램을. 그래서 집단 상담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이제 다이어리, 굿즈를 붙여서 이게 정말 그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활동이나 제품이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 끝에는 거기로 얼마나 구매 전환되는가에 대한 것이 주요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해시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컨텐츠와 그 주제와 맞닿아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고 그거는 다만 프로젝트마다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어떤 경우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책이나 강연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은세 총괄님께서는 지금 이런 해시온이 갖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지속성이나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속성이나 스케일러빌리티는 뭐 그건 당연히 만들어 나가기 나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말씀 중에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책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는 거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책 안에는 내용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선일보를 보면 저는 그냥 15,000원 주고 신문 그 종이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은 굳이 내가 돈 안 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서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이유가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커머디티를 소비하는 형태가 돼 있어서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컨텐츠를 어떻게 그 소비할 만한 형태로 만들어내시는지 이렇게 그 이외의 것들이 어떤 경험을 주시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잘 쌓아 나가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집단 상담을 하신다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컨텐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붙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시도는 아니고 혼자서 하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다 많이 있지만 근데 분명히 이 도서라는 산업 내에서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스킬을 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 작업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기대가 저는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번 주제는요. 이제 오프라인 확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 상수동에 있는 찌라 살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도 거기 다녀왔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거기 계신데 네, 어머님이 또 맛있는 음료수도 해주시고 그때 네. 저희 그때 촬영하러 갔었는데 맞아요. 거기 톤이 되게 이렇게 녹색도 아니고 그거 뭐죠? 맞아요. 녹색의 나무. 그쵸. 네. 그게 컨셉이죠. 네. 너무 좋죠. 정글 컨셉. 정글 아니에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녹색의 나무가 막 네. 있으면 밀림, 네. 뭐 책을 탐험하는 막 그런 느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되게 원색의 느낌인데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네, 느낌. 네. 네. 되게 촬영해도 되게 톤도 잘 받고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찌라살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 1 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는 하나의 레퍼런스를 갖고 왔어요. 이 친구들은
국내 그 커버 댄스를 찍어서 이제 전 세계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제 구독자가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국내 DS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서 한 50억 정도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 회사를 규정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 가희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그냥 단순히 커버 댄스 컨텐츠를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춤 그 자체를 유통하는 회사다라고 규정을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친구들은 단순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되게 큰 댄스 스튜디오에서 이미 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70~80%가 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이런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지사도도 내고 그 댄스 스튜디오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한류 산업들을 연계해 나가는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유튜버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유튜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컨텐츠를 프로바이딩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에 대해서 좀 새롭게 규정을 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꼭지로 이 찌라살롱에 대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긴 했어요. 왜냐면 네. 걱정 많으셨잖아요. 네, 네.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던 분들이 오프라인 하면서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고정 비용이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세팅 자체를 굉장히 이제 작게 최소의 비용으로 세팅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뭐 사실은 이 뭐 엄청난 우리 새로운 실험이야라는 뭐 그런 것보다도 공간이 항상 필요하긴 했어요.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컨텐츠를 찍을 만한 시그니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 요즘에 이제 실제로 몇 달간 돌려보면서의 고민은 사실 그 독서 모임 뭐 트레바리 같은 실제로 독서 토론을 하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강연을 듣는 모임에 대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주 뭐 52시간 근무제 뭐 이러면서 퇴근도 굉장히 빨라졌고 퇴근하고 뭔가 더 성장하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니즈는 체익질화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느꼈고 저희의 타겟도 사실은 성장하고 싶은 직장인들이거든요. 퇴근하고도 쉬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경험을 연결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책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작가님들과 함께 뭔가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들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그러한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동네 책방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은 이걸 어떻게 우리만의 프로그램화 시킬까? 그래서 아마 제가 더 많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너도 기획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우선은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오프라인 그냥 수익적으로 봐도 오프라인에서 당장 날 수 있는 수익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스럽게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색깔을 녹이고 체익질화 독자들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경험을 만들까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좀 경험을 디자인하고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그 책일지라만의 어떤 오프라인의 경험들을 이렇게 뭐 프로그램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 되게 아주 재밌는 컨셉이 될 것 같아요. 총괄님, 너무 제가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니요, 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서 워낙에 또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또 의견 교류를 하고 계시구나 하고 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책일지라님도 나름 제가 이건 준비한 건 아닌데 비하인드 스타트업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도 많은 좀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실시간 방송 컨텐츠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런 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희님이 생각한 키워드 내에서 저런 그 어떻게 보면 컨설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레이어들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는 영상을 만드는 데야, 뭐 아니면 뭐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데야라고 업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지식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지식 컨텐츠를 소비하는 새로운 경험을 주겠다라고 하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저희도 사실 이런 영상 컨텐츠나 그리고 뭐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네. 당신의 지식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해주는 회사. 네. 죄송합니다. 막 돈지네요. 왜 저한테 죄송하죠? 자, 같아요. 네. 네. 어쨌건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도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총괄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찌라님과 함께한 1시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1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근데 그게 정말 많은 시도인데 그게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게 뭐를 위한 거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 관점에서 봐도 그런 것들이 다 한 방향으로 잘 모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잘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정말 그 치열하게 고민하신 것들이 다 녹아져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응원을 안 드릴래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쳐요. 네. 우리 가인님도 저희와 함께한 1시간 소감이 어떠셨나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고 지금 네. 이 아무 말 대잔치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요. 되게 네. 잘 정리돼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역시 진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차분하게 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시니까 네. 우리 많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보시는 분들도 다 너무 듣기 좋으셨을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인님께서 피보팅하고 성장하시면서 이런 걸 쭉 지켜봐왔고 강의하시는 것도 옆에서 들어보면은 항상 이렇게 그 변화를 하려고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병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계속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렇게 큰 나중에 제이컵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참 좋고요. 네. 저희 크리에이티브 포스에서의 또 성공 사례시기도 하니까 네, 저희 아직 멀었지만 아직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뉴덧 북튜버를 넘어서 키워드 큐레이터 새로운 지식 컨텐츠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이가희 대표님과 1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 마무리할 때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네.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해 주세요. 구독. 구독.